요인 적용 19번 유형은 그 유형들 문제들 몇 문제 남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문제 풀이 영상 때 다 겹치더라고 문제들이. 그래서 요 안 겹치는 요거 19-5번만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인 적용 19-5번. 자, 상황 이래 A, B 둘 다 여기서 출발선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자, 근데 정지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좀 다른가 봐. A가 가속도 2A짜리 구간, 가속도 방향은 당연히 정지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오른쪽일 거다. 이렇게 먼저 A가 가속이 되고 나서 A가 요 구간, 가속 구간을 이제 지나갈 때쯤에 동시에 B도 여기서 정지 상태로 출발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시간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그런 운동이다. 그러면 A가 여기서 도착할 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A가 여기서 2분의 1V가 평균 속도인 구간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V분의 L이면 2분의 1V로 L 가는데 걸리는 시간 V분의 2L이라는 시간 간격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B가 A의 모습을 계속 따라할 거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등속 구간도 지나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둘 다 등가속도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구간인데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A인데 여기서 도착선에서 정지한다 하는 거 보니까 얘들은 느려지는 구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 방향은 반대쪽 마이너스 방향이겠다. 자, 여기 이제 두 자동차가 들어왔어. 근데 두 자동차 사이 거리가 L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A 자동차랑 B 자동차의 그 속도가 VA랑 VB다 했을 때 그 둘의 B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상황까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A가 B가 여기 B도 어차피 V로 도착할 거야. 똑같은 운동이니까. B가 V로 왔을 때 A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까?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얘들의 운동이 V분의 2L이라는 시간을 요게 시간차. 요 시간차를 두고 따라하는 운동인데 V분의 2L이 요 가속도 구간 1에서 봤을 때 2A짜리 가속 구간이야. 근데 거기서 이 시간이 지났더니 B가 뭐 되는 모습이에요? V 되는 모습이다, 맞지? 그러면 가속도 2A인 공간에서 요 시간차라는 요 시간 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속도 증가량이 V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두 번째 구간 갔을 때 가속도가 절반이잖아. A잖아. 그러면 이 A로 시간차가 V분의 2의 시간차가 나면 얘는 속도 변화가 절반만 날 거다. 2분의 V. 그러면 A는 B보다 먼저 들어온 이런 모습이네요. B는 이제 가속 구간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A는 먼저 들어와서 2분의 V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요 거리는 얘가 V분의 2L이라는 시간은 먼저 들어왔고 그럼 V분의 2L 시간 동안 평균 속도 V에서 2분의 V 찍었으니까 4분의 3V로 갈 거다. 그러면 곱해보니까 얘는 2분의 3L이네. 그러면 2분의 3L만큼 A가 먼저 가 있다 이거지. 자, 요때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얘들이 사이의 거리가 L이 됐을 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2분의 3L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B는 V, A는 2분의 V 모습으로 같은 가속도 구간으로 들어왔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상대수도 쓸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 B가 A를 얼마로 따라잡는다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2분의 V라는 속도로 따라잡는다고 결정이 났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다 따라잡는 게 아니고 L만큼 거리가 남았을 때 궁금하잖아. 그러면 2분의 3L에서 L이 될 때까지 시간이 궁금하니까 얼마나 따라잡으면 돼요? 2분의 L을 따라잡으면 된다 맞죠? 그러면 2분의 L이라는 거리를 2분의 V라는 속도로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L일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습에서 V분의 L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궁금한 VA랑 VB 상황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V분의 L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 변화가 얼마나 생기는지만 보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봤을 때 V분의 2L이 이 구간에서는 속도를 2분의 V 감소시키는 그런 애였어요. 그러면 V분의 L이니까 절반이다 맞죠? 속도 변화는 4분의 V 될 거다. 그러면 2분의 V에서 A 자동차는 4분의 V 감소해서 4분의 V 될 거고 B는 V에서 4분의 V 감소해서 4분의 3V 되겠네요. 그래서 VA랑 VB의 B는 3배 더 크다 VB가. 그럼 3분의 1이다. 답은 2번.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책에는 그 걸린 시간이 동일한 구간에 대한 해석. 자, 같은 시간 간격으로 어떤 두 구간 내지 세 구간, 네 구간이 있다면 걔네들 구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는 1구간과 2구간은 전부 다 2초 구간으로 시간이 같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구간도 2초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 두 번째 구간도 지나가는데 2초 걸렸대요. 자, 그러면 2초랑 구간 전체 거리 10m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일단은 평균 속도로 문제를 시작하기 좋겠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5m/s다. 두 번째 구간은 2초 걸렸는데 20m 갔으니까 10m/s다. 자, 근데 우리가 평균 속도 가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우리가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2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얘는 허구의 속도가 아니라 했다 맞지? 5점을 자동차가 지날 때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 1과 구간 2 사이점 요 점을 지날 때 상황이 2초 걸렸대요. 근데 5m/s라는 속도는 실제로 얘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살짝 왼쪽에 그려야겠다 맞지? 정중앙은 아니고 실제로 두 점을 지나갈 때 5m/s를 찍는 순간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순간도 시간상으로 보면 전체가 2초 구간이니까 각각은 몇 초다? 1초다 하는 거 있어요. 시간의 중앙에서 찍는 속도가 평균 속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초 전과 1초 후의 모습이 각각 5점과 구간 1, 2 사이점이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구간 2구간 시작할 때도 시작과 끝까지 갔을 때 얘의 시간의 중앙에서 여기서가 또 1초고 여기서가 또 1초 구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이 평균 속도 요때가 이제 10m/s 찍었을 거고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도 요 시간도 얼마다? 2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구간이 2초면 평균 속도 사이의 시간도 2초다 절반씩 해서 오케이, 그러면 2초 만에 얘가 실제로 속도가 5에서 10m/s가 빨라졌으니까 얘의 가속도는 2.5m/s 제곱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보지 뭐. 또다시 2초 구간을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그릴 데가 없어서 좀 짧게 그릴게. 또다시 2초 구간, 요게 2초 구간이라고 치자. 구간이라면 자, 여기서도 평균 속도는 이 10m/s에서 다시 2초가 지난 후에 속도가 얘들 평균 속도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 속도는 또 15m/s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럼 평균 속도 15m/s로 2초 지났으니까 얘는 30m 구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평균 속도가 어차피 그러니까 인접한 구간, 지금 우리가 구간 1, 구간 2, 구간 3 이렇게 하는데 자, 인접한 두 구간이야. 두 구간 사이의 평균 속도는 시간차가 항상 어떻게 난다? 원래 구간의 시간차만큼 항상 날 거다. 절반씩 더해져서. 자, 그러면 한 구간마다 시간이 t초라면 그리고 가속도가 a라면 1구간과 2구간의 평균 속도 사이에도 계속 무슨 증가? at만큼의 증가가 일어날 거다 이거지. at만큼의. 그러면 평균 속도가 계속 똑같이 증가하니까 평균 속도가 똑같이 증가하면 여기에 t 곱한 거. 만약에 맨 처음 구간 평균 속도가 v1이었다. 그러면 v1에 at 더한 게 두 번째 구간 평균 속도일 거고 v1에 또 at에 at에다 2at가 세 번째 구간 평균 속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평균 속도에 시간 t초를 곱하면 우리가 그 구간 길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 구간의 길이도 계속해서 얼마만큼 커진다? at 제곱씩 커질 거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가속도의 크기를 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2.5m/s다 제곱이다 나왔고, 그 다음에 5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동차의 속력은 5점은 이 5m/s 평균 속도의 1초 전 모습이네. 그럼 5점을 통과할 때 평균 속도는 2.5m/s다. 그러면 2.5m/s. 그 다음에 5점으로부터 5m 떨어지는 순간. 자, 5점으로 5m는 지금 5점과 구간 1, 2 사이의 점, P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우리가 10m였어. 그러면 5점에서 5m 떨어진 구간은 지역은 정중앙이네. 요게 5m 되겠네. 자, 길이의 정중앙에서는 평균속도 아니라 했어, 맞지? 우리가 그 속도 변화량을 같다고 두면 안 된다 했다. 자, 여기서 지금 시작할 때 속도가 2.5고 요 끝날 때 속도가 5m/s 여기서 이제 1초 더 지난 상황이니까 7.5m/s 되겠네. 그러면 길이의 중앙일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속도 제곱 변화량을 신경 쓴다 했잖아. 자, 5m 가속 구간의 길이가 같네. 속도 제곱 변화량이 똑같이 두 번을 증가해서 7.5의 제곱이 됐다. 그러면 2.5의 제곱이면 얘가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고 얘가 2분의 1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25가 된다. 그러면 두 번 똑같이 증가해서 이렇게 됐다면 4분의 100이 증가해서 4분의 125 되는 게 두 번째 요때 속도의 제곱일 거다. 그러면 제곱이 조리되니까 2분의 5 루트 5 요게 이제 얘 속도 되겠네. 그러면 2분의 5 루트 5 미터 퍼 세크로 요점 지나갈 거다. 알겠지? 오케이. 이어서 47페이지 밑에 부분에 한번 또 영상 한번 볼게요. 자,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T초 시간 간격이다. 그러면 자, 요 간격도 T초, 요 간격도 T초, 요 간격도 T초. 자, 전부 T초 시간 간격이니까 자, 초기 속도가 있었다고 더 보자. 초기 속도는 너무 안 보인다. 자, V0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V0 플러스 AT가 됐을 거고, 얘는 V0 플러스 2AT가 됐을 거고, 얘는 V0 플러스 3AT. 계속 T초가 지나기 때문에 AT씩 증가할 거야, 속도가. 자, 그러면 얘들 구간의 평균 속도도. 자, 두 구간의 요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평균 속도는 V0 플러스 2분의 1 AT. 두 번째는 V0 플러스 2분의 3 AT. 당연히 얼마 증가했어요? 여기서까지. AT 증가했다 맞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왜 AT 증가하게 된다?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 사이에도 시간 간격이 몇 초다? T초 시간 간격이다. 그러면 가속도 A로 T초 지나가는 속도니까 실제 속도다 이거지. AT만큼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면 구해보지 않아도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도 얼마 증가했다? AT만큼 증가해서 평균 속도가 V0 플러스 2분의 5 AT 됐을 거다.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도의 전체 시간, 구간 시간이 T초로 했으니까 여기에 T초를 전부 다 곱하면 이 구간의 거리가 될 거다, 그지? 그러면 이 구간의 거리 S1은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두 번째 구간의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3의 AT제곱. 그러면 이 구간의 거리도 항상 평균 속도가 AT 증가했으니까 구간의 거리도 AT제곱씩 항상 증가할 거다. 그러면 두 번째 구간도 세 번째 구간도 두 번째 구간보다는 AT제곱 증가해서 결국은 V0T 요 구간은 V0T 플러스 2분의 5 AT제곱이 됐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구간의 거리는 구간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 값으로 계속 증가한다. 그 값이 AT제곱이다. 그러면 S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고양을 델타 S라고 한다면 이 델타 S의 의미가 AT제곱을 의미하겠네요.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T제곱분의 델타 S다. T제곱분의 델타 S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10m, 20m, 2초 구간. 자, 첫 번째 구간이 10m고 두 번째 구간이 20m예요. 자, 얘들은 여기서 이미 모습을 보였다 이거지. 구간 사이의 거리가 얼마씩 증가한다? 10m씩 증가한다. 그러면 세 번째 구간도 우리가 안 구해봐도 30m 될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10m 증가한 거라.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계속 10m씩 증가한다. 요게 델타 S인데 얘가 몇 초짜리 구간들이었어? 2초짜리 구간들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T제곱으로 나눠주면 바로 가속도 2.5 m/s 제곱.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가속도가 나온다 이거죠. 오케이. 8페이지에 있는原문석 20번 한번 봅시다. 자, P에서 일단 출발선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이제 X 정도 가속이 되고 나서 이제 P점을 지난대. P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Q점 지나고 R점 지나는데 P랑 Q 사이에서 얘는 평균 속도가 10m/s. 평균 속도가 10m/s인 구간인데 30m짜리 구간이니까 얘는 몇 초 걸린다? 3초 걸린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은 QR 구간은 평균 속도가 15m/s. 그래서 얘는 몇 초 걸려요? 똑같이 30m 가니까 2초 걸릴 거다. 그러면 3초와 2초 구간이 됐어. 시간이 같은 구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비슷하다 이거지. 자, P에서 Q까지 평균 속도가 10m/s인데 이거는 가상의 속도가 아니라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얘가 실제로 찍는 속도다 이거죠. 마찬가지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얘는 또 15m/s를 찍었을 거야. 자, 그러면 요 시간 간격이 여기는 2초니까 1초, 1초 될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PQ 구간은 시간 간격이 또 3초 구간이니까 1.5초, 1.5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 간격도, 요 두 구간의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 간격도 1.5초 하나랑 1초 하나니까 2.5초 차이 나는 거다. 그러면 2.5초 만에 얘 속도가 10m/s에서 15m/s로 늘어났다.
그러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놓고 이제 x 같은 거 찾아주면, 자, 요 x는 x 지나와서 가속됐을 때 요때 P점 지날 때 속도를 보면 P점의 속도는 10m/s, 요 평균 속도에 1.5초 전이다 맞죠? 그러면 가속도가 2니까 1.5초 동안 3m/s 가속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이니까 7m/s 됐겠네요. 그러면 정지에서 7m/s 되는데 x만큼의 길이가 필요했다. 세 번째 공식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쓰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49, 정지에서 7이 됐으니까 49 변했네요. EAESX. 그래서 x가 4분의 49m다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선 지날 때 속도 이런 것도 물어보네. 도착선 지날 때 속도도 마찬가지. 총 100m 가속 구간 길이, 가속도는 2, 그러면 EAS 해주면 요 100m 가속되면서 생긴 속도 제곱 변화량. 근데 요게 400이네.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400 생겨서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속도 제곱이 400인 상태로 끝나겠네요. 그러면 20m/s다 나오네. 그래서 가속도 크기 2조 틀렸고, 그 다음에 x 12m 틀렸고 20m/s 이거 하나 맞네. 답은 디귿. 다시 1번도 같은 유형이야, 그치? 자, A에서 B까지 12m/s, B에서 C까지는 6m/s가 평균 속도. 자, A에서 B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네. 12m/s의 평균 속도. 근데 24m 구간이네. 그럼 얘는 2초 걸릴 거다. 마찬가지 24m 구간을 이번에는 6m/s 평균 속도. 그러면 또 6으로 나눠주면 이번에는 4초 구간이다 되겠죠. 자, 근데 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도 사이에 걸린 시간도, 자, 평균 속도 요때 12m/s 찍었고 요때 6m/s 찍었다 하자. 그러면 얘들 둘 사이도 요게 각각 1초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각각 2초겠죠. 그러면 합해서 3초 구간이 됐다. 3초 만에 속도가 12에서 6으로 변했네. 그러면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A는 2m/s 제곱이다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C점을 지날 때 속도를 한번 보면 C점을 지날 때 속도는 6m/s에서 다시 2초 후네요. 그러면 4가 더 느려져서 2m/s의 모습일 거다. 그러면 X라는 거리는 요번에는 뭐 시간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가지 뭐. 2m/s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가속도가 2니까 1초 구간이 될 거다. X 가는데. 그러면 2m/s 정지, 평균 속도 1m/s로 1초 갔으니까 x는 1m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시작점도 V0. 자, V0가 몇 미터 만에? 100m 만에 정지하네요. 가속도 2. 그럼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공식 쓰지 뭐. EAS. 요게 속도 제곱 변화량이 400 나와 있는데 맞죠? 근데 V0 제곱에서 0으로 갔으니까 이게 V0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V0도 아까랑 똑같네. 20m/s. 그러면 가속도 맞고 V0 맞고 도착점 X는 1m다. 다 맞네요. 길이 D. 20-2번도 봅시다. 자, 빗면에서 P점에서 수레가 이제 출발을 하네요. 기준선보다 살짝 위에서 출발했으니까 기준선을 지나칠 때는 속도가 붙어 있겠다 맞죠? 자, 이 기준선을 지나서부터 기준선을 X는 0 기준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위치를 표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자, 표를 보니까 0.1초 간격으로 뭔가 이제 얘 위치를 파악하고 있네. 자, 기준선 위치가 0이었어. 기준선에서 6cm 위치에 있는 게 0.1초 후에 또 0.1초가 더 지나니까 기준선에서부터 14다 이거지. 그럼 요 말은 누적이야, 누적. 요게 6cm, 요게 0.1초 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부터 14cm, 이렇게 14cm.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결국 구간 사이의 거리니까 얘가 여기를 0.2초일 때 가고 있을 건데 요 구간의 거리는 또 몇 cm다? 8cm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0초에서 0.1초 구간은 6cm, 두 번째 0.1초에서 0.2초 사이 구간은 8cm, 그 다음에는 14에서 24 됐으니까 10cm.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면 얘들은 전부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일정하게 그 구간의 길이가 증가하겠네. 지금 그게 몇 cm다? 2cm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10cm에서 그 다음에 2cm 더 증가해서 얘는 12cm 될 걸로 예상 가능하니까, 자, 구간 길이가 12cm라면 12 더 증가시켜서 36이 될 거고,
또 한 번 14 증가해서 50cm 될 거다.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식이 뭐냐면 델타 S를 시간 간격 T제곱으로 나누니까 가속도 A 나왔네요. 지금은 델타 S가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구간의 길이가 2cm씩 증가한다. 근데 걸린 시간이 0.1초. 0.1초 제곱으로 나눠주면 100 곱하는 거다, 맞지? 200cm가 2m니까 2m per 세크 제곱. 요게 얘들 가속도 되겠다.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하트가 됐네. 그 다음에 디귿.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0.4. 자, 기준선은 아까 요때 요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0.1초 만에 6cm 갔으니까 60cm/s가 요 구간의 평균 속도다. 근데 요거보다 몇 초 전이야? 0.1초가 구간이니까 여기서 요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요 뜨잖아. 기준선은 요거 0.05초 전이지. 그러면 20분의 1초 전이다. 그러면 가속도가 200cm/s 제곱이었으니까 200에 20분의 1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은 10cm/s 변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그러면 기준선을 통과할 때는 50cm/s였을 거다. 그래서 0.4면 40이잖아. 틀렸네요. 답은 기니. 적용 입수 다시 3번. 자, 기준선은 이제 1초 모습을 줬고 1초 동안 얘는 20m 이동했네요. 자, 근데 3초에서 4초 또 1초 구간이다, 맞지? 요것도 1초 구간인데 1초 구간에서 얘가 가는 거리가 50cm 증가한 거 보니까 얘는 빨라진다 이거지. 자, 근데 1초에서 3초 갑자기 2초 구간을 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2초일 때 모습을 한 번 더 보자 이거죠. 여기. 그러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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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되겠네. 그러면 구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증가해야 된다. 20에서 한 번 더 얼마만큼 증가해서 요 구간 길이가 되고, 또 한 번 더 증가해서 요 구간 길이가 되고, 또 한 번 더 증가해서 얼마 됐어요? 50 됐네요. 그러면 일정하게 증가해서 세 번 증가해서 50이니까 얘가 30 증가했네. 그러면 한 번때마다 10m씩 증가했다 이거지.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 30m 되고 세 번째 구간은 40m, 네 번째 구간은 50m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속도 크기는 구간의 길이가 10m씩 증가하고 있다, 맞지? 근데 구간은 1초 간격이었으니까 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가 10m/s 제곱. 요게 가속도다. 그럼 틀렸네요. 기준선을 통과할 때, 자, 20m를 1초 만에 갔으니까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20m/s다. 자, 근데 1초 구간에서 기준선 통과할 때 모습이니까 0.5초 전이다. 그럼 가속도가 10이니까 0.5초면 5 증가했겠네. 5 증가해서 20이 됐으니까 이때는 15m/s다. 맞죠?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까지 30, 40 더하면 70m다. 맞네요. 답은 니디. 보니까 A 자동차랑 B 자동차가 마주 보면서 기준선이 여기 있네. 여기를 우리는 X는 0을 기준으로 잡는다. 자, A의 모습 보니까 0에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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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간격으로 보니까 얘는 3에 했다가 또 3을 더 가서 6을 가고, 또 3을 더 가서 9에 있고, 또 3을 더 가서 마지막에 12에 있는 모습이다. A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네. 등속도 운동이다. 알겠지? 그리고 1초마다 위치가 3m씩 가는 거 보니까 얘는 등속도인데 3m/s로 등속도 운동하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12m 되는 곳이라 하자. X는 12. 그러면 A의 모습은 뭔가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가고 있다 이거지. 하나만 더 그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준선을 여기로 옮기자. 여기가 X는 10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모습. B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했어.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처음에 위치가 여기서 시작했어. B는 10이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4초 뒤에 0이라는 위치에서 마무리되네. 그러면 A랑 똑같네요. A는 4초 만에 12m, B도 4초 만에 뒤로 12m 왔지만 일단 12m 왔네요. 그러면 얘들의 평균 속도는 크게 같아야 돼요. 그러면 B도 자동차는 어차피 A 자동차는 평균 속도가 변함이 없이 3m/s겠지. 그럼 B도 평균 속도는 3m/s다. 근데 요때가 0초 모습이고 요때가 4초일 때 모습이니까 우리는 2초일 때 얘의 속도가 얘는 느려지고 있지. 그러면 2초일 때 얘의 속도가 3m/s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요게 2초일 때 속도가 평균 속도니까. 자, 근데 여기서 4m, 2초일 때 보니까 4m가 위치야. 그러면 요게 지금 4m라는 소리고 온 거리가 8m라는 소리네.
자, 그러면 요것도 2초 간격 맞잖아. 둘 다 2초 간격 맞으니까 2초 간격 얘가 3m/s로 이제 2초 간격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8m에서 4m, 4m 줄었네. 이 4m가 2초 간격으로 줄었으니까 2의 제곱으로 나누면 가속도는 1m/s 제곱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3초일 때와 2초일 때. 3초일 때는 느려지니까 이쪽에 가겠네. 자, 여기 3초일 때 모습이고 1초일 때는 여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속도는 각 구간의 평균 속도 되겠다. 그러면 요 첫 번째 2초 구간의 평균 속도는 2초 만에 8m 왔으니까 4m/s. 그 다음에 얘는 2m/s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기억 x1에서 x2의 차이. 그러면 x1과 x2는 각각 요때 위치랑 요때 위치였단 맞지? 그러면 지금 요게 x1이라는 소리고 요게 x2라는 소리다 맞죠? 그러면 그 차이는 지금 요 위치들 사이의 거리 요거겠네요. 그러면 얘가 간거리 4m/s였고 2m/s. 평균 속도는 당연히 2초일 때 속도 3m/s. 요걸로 몇 초 갔어요? 평균 속도 사이에도 걸린 시간은 2초다 맞죠? 그러면 6m 갔을 거다. 맞고. 그 다음 니은 0초일 때 B의 속력은 0초 출발할 때 4m/s의 1초 전이다 맞죠? 그럼 얘는 1 더 증가했었을 거니까 5m/s 맞고. 그 다음에 디귿 2초일 때 A와 B의 속력 같다. 어차피 A 속력 계속 3m/s. 그럼 B도 3m/s일 때가 속력이 같겠지. 근데 B는 평균 속도가 3 찍어야 되거든. 그러면 총 4초 구간이니까 2초일 때 속도가 3m/s 돼야 된다. 시간의 중앙에서. 지금은 시간의 중앙이 2초일 때잖아. 그러면 둘 다 3m/s로 똑같을 거다. 맞죠. 답은 기니 D. 책으로는 51페이지 여러가지 운동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시그마 F 다 배웠죠? 시그마 F는 MA다. 즉 물체가 받는 알짜 힘, 이 알짜 힘이 뭐를 결정한다. 질량과 반비례하면서 가속도를 결정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2단원 지대선생과 같이 배운 단원에서 시그마 F는 0이다로 출발했을 거예요. 맞지? 요게 힘의 평형 상태.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서 0이 된다. 즉 정지하고 있었던 애는 계속 정지할 거고 속도가 있었던 아이들은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미나 배운 운동 하나 배웠다 맞지?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시그마 F가 일정할 때 가속도도 일정하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F는 당연히 벡터량이야. 벡터량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는 것은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크기랑 방향 모두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우리는 그걸 일정하다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당연히 그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할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그냥 대표적으로 뭔가 바뀌기 어려운 힘이 뭐야? 중력이잖아요. 중력. 그러면 중력 받아서 운동하는 애들은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인데, 자, 일단 언덕을 내려온 자전거, 또 아래로 떨어뜨리는 공, 이게 자유낙하다 맞죠? 위로 던져져 올라가는 공, 이런 물체들은 전부 다 운동 방향이 자전거가 언덕 따라 내려가면 이쪽으로 갈 거고, 아래로 공이 떨어지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고, 위로 던지면 이렇게 움직일 거다 맞죠? 그러면 전부 다 얘들은 전부 중력 받잖아. 자, 언덕, 빗면에서 중력은 이렇게 받겠지만 중력 때문에 어떤 힘을 받아요? 빗면은 내려가려는 힘을 받는다 맞죠? 또 연직선상에서도 중력은 이쪽 방향, 여기서도 이쪽 방향. 자, 중력이 항상 연직 아래 방향,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얘가 운동하기 때문에 얘들은 뭐야? 등가속도 운동인데 직선 운동이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직선 경로 안에서만 운동한다. 자,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물선 운동이 있다 맞지? 이 포물선 운동이 또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를 중력장 내에서 오른쪽으로 던져버렸어. 자, 근데 이 오른쪽 방향, 수평 방향이라는 거는 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거든. 자, 그러면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으로 계속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속도가 계속 빨라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운동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뭔가 비스듬히 날아가는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물선 운동이란 거는 운동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이, 힘은 일정한데 등가속도 운동은 맞는데 힘이 일정하지만 그 방향이 서로 비스듬해서 하는 운동이다. 비스듬히 던진 것도 마찬가지야. 공을 던질 때 중력과 날아가는 방향이란 거는 결국 중력은 위아래 방향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 방향으로 던져주면 얘는 이 직선 경로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근데 공을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니까 이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당연히 얘들은 속도, 속력 다 변하지. 떨어지면서 속력은 점점 커질 거고, 얘는 올라가면서는 속력이 작아지고, 내려오면서 속력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방향도 계속 변한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도 등가속도 맞다, 이 소리죠. 뭔가 곡선으로 날아간다고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몇 가지 이제 운동 유형을 설명하는데,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한 경우, 대표적으로 요 이제 등속 원운동이 있다 이거지. 자, 등속 원운동 하면 일단은 등속이 많이 붙은 거 보니까 등속도 운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지만, 원운동은 기본적으로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거든 맞죠? 돌아가는 운동이잖아.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곡선 경로를 따라 돌아간다면 항상 어떤 물체의 그 순간의 속도는 어느 방향? 접선 방향이 된다 이거지. 접선 방향.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접선 방향이 이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게 순간적인 속도 방향이다. 그러면 속도의 방향이 끊임없이 변하네. 속도의 방향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얘는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다 이거지. 자, 근데 속도의 방향은 변하는데 그 크기는 안 변하고 있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력은 안 변해. 접선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속력은 안 변하지만 계속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 운동이다 하면 안 되고 뭐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무조건 어떤 물체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받는 힘을 조금 생각해 보면, 자, 만약에 이 상태다. 이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 힘을 안 준다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야.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원궤도로에 뭔가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혀서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원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원궤도의 중심 방향으로 얘를 붙잡아 두는 힘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 힘이 구심력이라는 힘입니다. 구심점, 뭔가 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고 해서 구심력이야. 자, 근데 이 구심력도 얘를 잡아두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를수록 얘는 잡아두기 어려울 거야. 근데 이 속력은, 접선 속력은 크기가 안 변하거든. 돌아가는 스피드는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구심력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도 크기가 안 변해요. 힘의 크기가 안 변하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크기는 안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속도의 방향, 항상 구심 방향으로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 방향으로 당겨주면 힘의 방향은 계속 또 변한다 맞지? 그래서 가속도도 등가속 운동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 특이한 운동이잖아. 접선 속력, 이 돌아가는 접선 속력, 가속도 모두 크기는 안 변해. 근데 방향이 다 변하기 때문에 등자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가속도 운동이고 얘도 속력이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해서 등속도 운동은 아니다 이 소리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자 운동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진자 운동은 요 줄을 매달고 줄에다가 줄은 우리 뭐 물리원에서 줄은 사실 질량도 무시한다 맞지? 이렇게 매달고 나서 A점에서 이렇게 놓으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반대편까지 갔다가 정지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서 A점까지 마찰이 없다면 A점까지 다시 와서 정지. 요걸 무한 반복할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일단은 뭐야? 이 원운동이다 맞지? 요게 원궤도다. 반지름이 실의 길이가 반지름 L. 요런 원궤도 운동을 하네. 자, 그러면 원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원궤도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힘이 필요하겠어?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뭔가 잡아채주는 힘이 필요하다. 근데 이 힘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 요 속도 때문에 필요하다. 얘가 내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되겠노? 처음엔 정지였는데 내려가면서 뭐 위치 에너지를 잃었다 정도로 생각이 되고 에너지를 잃으면서 속도가 증가했을 거야. 당연히 최하점, 제일 요 중앙에 있는 요 점이 제일 많이 내려갔을 때잖아. 그러면 이때가 속력이 최대다 이거지. 속력이 최대라는 거는 이 원궤도를 유지시키는데 힘도 많이 필요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힘은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쪽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애가 누구겠어? 당연히 장력이다 맞지? 그래서 이 장력이, 자, 장력 말고 또 연집 방향에 힘이 하나 더 있어.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장력이 이 순간에 보니까 장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쪽 방향으로도 중력도 작용한다 맞지? 근데 얘는 일단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장력과 중력이 싸울 거야. 근데 비겨서 날아가면 얘는 이렇게 날아가야 돼, 이렇게. 근데 원궤도를 유지하면서 얘가 원궤도 안에서 속박돼야 되거든. 그래서 장력이 중력보다 좀 더 커서 어느 방향으로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구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장력이 mg랑 같다 하면 이거를 틀렸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장력이 mg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 당연히 최하점에서 속력 최대고, 장력도 마찬가지야. 최하점에서 가장 많이 필요할 거야. 오케이. 뒤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유형 분석 21번. 자, 표는 물체 ABC, 운동 ABC에 대한 자료다. 자,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좀 많았다, 맞지? 등 가속도만 돼 있다. 가속도가 있으면 속력은 일정할 수가 없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등속 원운동 있었지? 등속 원운동도 가속도 운동이다, 그죠? 일단 속도의 크기, 속력이 일정하다. 요게 B가 그렇단다. A랑 C는 둘 다 뭔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대. 오케이. 근데 B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이 일정하다. 자, R자임의 방향이 일정하다가 X 돼 있어. 예, 요거는 R자임의 방향과 크기가 빠졌는데, 크기 방향이 일정하다. 즉 힘을 일정하게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A랑 C는 요게 동그라미 돼 있네. 얘들이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지. 힘이 일정하니까. 또 R자임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해서 동그라미 쳐진 얘가 직선 운동이야. 자, 근데 얘는 X 쳐져 있으니까 비스듬하다 이거지. 운동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이. 그래서 얘는 포물선 운동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B는 둘 다 아니네. R자임의 방향도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가 운동 방향과 같다. 요것도 X가 있네. 그러면 얘는 대표적으로 요거 뭔가 다 다른, 근데 속력은 일정한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이겠다. 자, 그래서 기니디 보니까 기억. 자유낙하하는 운동. 자유낙하는 그냥 떨어뜨리니까 얘가 요 직선상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 쭉 떨어진다 이거지.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A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등속 원운동을 하는 위성의 운동은 등속 원운동 하니까 이제 B. 속력만 일정하고 가속도 뭔가 속도의 방향 다 달라진다. B에 해당한다. 맞고. 디귿 수평면에 대해 비스듬히 던진 공의 포물선 운동은 C에 해당한다. 포물선 운동이니까 이건 등가속도 운동인데 뭔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못하다. C에 해당한다. 맞죠? 기니디 다 맞네요. 자, 테니스 공이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이고 나는 포물선 운동, 비스듬히 던져서 얘가 이제 곡선 운동하는 거지.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가에서 물체의 속도는 일정하다. 물체의 속도는 아니라 했어. 속력이 일정한 거랬어. 돌아가는 속력은 일정한데 계속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하다. 틀렸다. 니은 가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지. 크기를 보면 구심 방향의 힘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얘들의 속력이 일정해서 얘를 잡아채주는 데 필요한 힘도 일정하다 이거지.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고 크기는 일정한 운동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얘들이 비스듬히 던져서 그렇지 일단은 모두 다 중력만 받는 mg 요 힘만 받는 힘이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죠. 답은 니디. 2번. 자, P점에서 물체 A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놨대. 얘는 C이 이렇게 달려있나봐. 그럼 놓으니까 C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 원궤도 운동이다. 맞지? 근데 내려가면서 점점 속력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속력은 감소할 거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 속력은 가장 최대일 거고, 그때 속도 방향은 순간적으로 접선 방향 이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자, 그리고 이 최하점에서 우리가 이제 얘가 mg 받고 밑으로, 그 다음에 위로 장력을 받을 건데 이 둘이 같아서 날아간다 하면 안 되고, 얘가 지금 원궤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원궤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궤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무슨 힘이 필요하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력이 mg보다 커야 된다. 같이. 그래서 기대 한번 봅시다. 기억.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A는 원운동이잖아. 그럼 운동 방향 변하고 속력도 계속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네. 변한다. 맞죠? 니은 Q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과 Q에서 최하점이네.
작용하는 힘, 장력과 중력은 크게 같다 하면 안 된다 했어. 장력이 좀 더 커야 된다. 디귿. R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자, R에서 정지했지? 자, 정지하면 속도가 없잖아. 속도가 없으면 구심력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장력은 0이다 이거죠. 근데 당연히 얘 뭐 받노? 중력 받잖아. 장력이 0이다 이런 것도 이제 좀 힘들면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일단은 중력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력이 날아가야 0인데 얘가 위로 받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중력은 날릴 수가 없다 맞지? 그래서 R자임이 0일 수는 없어요. 틀렸다 그치? 자, 그리고 뭔가 상식적으로 어떤 물체가 그 위치에 가서 정지해 버렸어. 근데 이 정지한 위치가 하필 얘가 받는 R자임이 0인 곳이네. 그럼 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정지해 있으면 돼. 근데 이거 어떻게 돼? 갔다가 여기서 순간 정지하고 다시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R자임이 0인 곳이 아니다 이거지. 그럼 틀렸다. 답은 기억. 자, 대관람차가 원궤도 타고 눈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그림에서 t는 0일 때 최하점 p를 출발해서 여기가 출발점이네. 0초에 출발했고 다시 q를 지나서 다시 p에 도착할 때까지 a의 이동거리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왔단다. 그러면 이 이동거리 파이 d의 의미는 이 한 바퀴 원궤도의 의미겠지, 맞지? 그러면 파이 d는 얘가 한 바퀴 여기 반지름이 r이라면 2파이 r이 한 바퀴 길이잖아. 그러면 d의 의미가 2r이겠네. 아, 요거 d는 지름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t0초 지나서 다시 한 바퀴 도는 거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우리는 주기라는 말을 써요. 다시 돌아왔다 해서. 그러면 얘는 t0초마다 계속 한 바퀴씩 반복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을 이제 봤대. P에서 Q는 반대편이야. 그러면 반바퀴다, 그죠? 반바퀴 도는데, 자, 기억.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얘는 원운동이니까 계속 방향이 변하잖아. 속도 변한다, 맞죠? 니은 평균 속도의 크기. 자, 평균 속도의 크기니까 얘는 이 돌아가는 이 거리는 이거는 이동거리잖아. 평균 속도는 P에서 Q까지 변이, 요거를 봐줘야 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총 변이가 2r, 즉 d야. 지름 d. 요거를 몇 초 만에 가겠어요? 2분의, 한 바퀴 도는데 t0니까 2분의 t0 만에 가겠다, 맞지? 그럼 t0분의 2d, 요게 평균 속도다. 평균 속도의 크기에 물었으니까 얘는 틀렸네. 얘는 한 바퀴 돌아가는 걸로 했네, 반 바퀴. 그럼 요거는 평균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지. 그 다음에 디귿.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속도 변화량은 속도가 얼마나 바뀌었냐 이건데, 자, 요게 이제 P점일 때 속도는, P점에서 우리가 속도 보면 P점의 속도는 이쪽 방향이겠다, 맞지? 우리가 왼쪽 방향이라고 하죠. 보통 요런 거 마이너스라고 했다, 맞지? 1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Q점에서 볼 때는 얘는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의 속도가 될 거다. 그럼 Q점에서는 이쪽 방향의 속도가 될 거다 했지. 근데 그 크기가 같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2m/s 였던 게 플러스 2m/s가 된대.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나 변한 거야? 4가 변한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돌아가는 속력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네. 자, 돌아가는 속력은 전체 거리가 파이 d였잖아. 한 바퀴 거리가. 근데 이 파이 d를 몇 초 만에 돌았어? t0초 만에 돌았다, 맞지? 그러면 t0분의 파이 d를 해주면 요게 얘 돌아가는 속력 되겠네. 즉, 요때 속력 되겠네. 근데 요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변화량으로 따지면 t0분의 파이 d의 2배 되겠다, 그치? 요게 얘 속도 변화량이다. 맞네요. 답은 기억 디귿.